자, 이번에는 이제 앞 동영상에 이어서 행렬의 연산 중에서 두 번째 그 행렬끼리 곱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은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곱 중에 하나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우리 수업은 주로 얘를 쓰는 거지만 행렬의 곱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 그 딥러닝, 그 머신러닝에서도 이 지금 하는 행렬의 곱 말고 또 다른 곱도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단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쓴다. 우리 서영대 수학 강의에서는 이렇게 쓴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행렬의 곱도 있다라고 이제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은 행렬의 합이나 스칼라 배와 또 구별해서 하는 이유가 이 정의할 때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행렬의 곱도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뺐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렬의 곱이 이제 지금 하는 행렬의 곱과 같을 겁니다. 자, 뭐냐 하면 두 행렬을 곱하는데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행렬의 열을 성분끼리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 자, 이게 우리가 통상 쓰는 이제 행렬의 곱이죠. 딥러닝 쪽에서 이거를 이제 행렬의 내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일단 우리가 말하는 행렬의 곱은 지금 여기서 정의하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두 행렬 A가 있어요. 그럼 이 행렬이 만약에 행의 개수가 M, 열의 개수가 N이다 라고 하면 이 행렬의 i번째 행 N은 성분이 N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랑 뒤에 곱하려고 하는 행렬 B를 만약에 얘가 이제 곱하기 위해서는 행렬 A의 i번째 행과 행렬 B의 j 번째 열을 끼리끼리 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j 번째 열에는 행렬 B의 j 번째 열에는 성분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렬 A의 i번째 행에 있는 성분 n개하고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는 n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얘는 뭐 일단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 곱할 때 일단 이제 먼저 만족해야 되는 거는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행렬 A에다가 B를 곱하면 얘는 결론적으로 앞에 행렬 A의 행의 개수 바이 뒤에 행렬의 B의 열의 개수 자, 이러한 형태의 크기의 행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주의를 해서 좀 봅시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2x2 행렬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A11, A12, A21, A22랑 B 행렬, B11, B12, B21, B22. 자, 이거를 자, 이제 행렬의 곱의 정의대로 해보면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행렬의 열, 자, 끼리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행렬의 1행, 뒤에 행렬의 1열을 성분끼리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 게 바로 새로 곱해진 행렬의 1행, 1열 성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에 행렬의 1열을 또 성분끼리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뭐냐 하면 2행 1열 성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뒤바꿔서 곱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앞에 B, 뒤에 행렬 A를 놓고서 곱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에 행렬의 2열 자, 성분끼리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얘가 뒤에 행렬 곱한 행렬은 2행 2열 성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상 두 행렬을 곱할 때 우리가 A 곱하기 B 한 거랑 B 곱하기 A 한 거는 보통은 둘이 이퀄이 아닙니다. 즉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는 워낙 예가 많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대충 예를 잡아가지고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자, 앞에 행렬 자, 얘 2x3 행렬이에요.
자, 일단 뒤에 행렬 3 by 3 행렬. 그래서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가 3이고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3이니까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을 거고 나온 행렬의 크기는 2 by 3 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행렬의 열 끼리끼리 곱해서 쭉 정리해 보면 여기 지금 뭐 기호가 조금 그런데 자, 여기 1행 1열 성분 자,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앞에 행렬의 1행과 뒤에 행렬의 1열 성분을 자, 끼리끼리 곱해요. 자, 이렇게 여기 1 빠졌다. 예, 그 다음에 1 곱하기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곱하여진 행렬의 1행 1열 성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행렬의 1행과 뒤에 행렬의 3열을 곱하면 결국에는 1행 3열에 있는 성분. 자, 그럼 1 곱하기 1, 0 곱하기 1, 1 곱하기 0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행렬을 곱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조금 특별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2원이라고 하는 행렬을 잡았는데 얘가 0, 1, 1, 0.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원하고 행렬 A를 곱해 보면 0, 1, 1, 0 곱하기 행렬 A, A, B, C, D. 자, 곱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자, 1행 1열 성분 C가 되죠.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 D가 됩니다. 자, 2행 1열 성분 A가 되고 2행 2열 성분 B가 돼요.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2원에다가 A를 곱한 게 결국 뭐와 같냐 하면 행렬 A에 1행과 2행을 맞바꾼 거와 같죠. 자, 그럼 여러분 앞에 그 동영상 강의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해서 우리가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거 했어요. 기본행 연산. 두 행을 맞바꾸는 거. 그 다음에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 그 다음에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기본행 연산인데, 자, 이 중에 지금 한 가지. 자, 지금 보세요. 행렬 A에 1행과 2행을 맞바꾼 게 이건데, 결국 이거는 뭐와 같냐면, 단위 행렬에다에 1행과 2행을 맞바꿔요. 단위 행렬. 그게 2원이에요. 그거를 A에다가 막 곱하면 결국 얘가 뭐가 됐냐면 행렬 A의 1행과 2행을 맞바꾼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행렬 A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하는 거는 뭐와 똑같냐면 단위 행렬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행렬 A를 곱하는 거와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성질을 쓰게 되면 이제 역행렬을 이제 구하는 이제 방법이 설명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이 툴을 보면은요, 얘는 뭐와 같냐 하면 단위 행렬의 1행에다가 2를 곱한 거와 같죠. 그렇죠? 단위 행렬의 하나의 행, 즉 1행에다가 2를 곱한 거와 같은데 이거를 에다가 A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행렬 A의 1행에 2를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E3 뭐냐 하면 단위 행렬의 1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요 E3에다가 A를 곱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행렬 A의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2행에다가 더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 이 행렬의 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렬의 곱은 이 교환법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을 때도 있어요. 항상 다른 건 아닌데
수학에서는 항상 같아야지 이제 equal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항상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not equal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숫자에서는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뭐가 성립하죠? 양변에다가 a의 역수를 곱하면 이거 c 해야겠다. b equal c.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행렬에서는 또 이광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고 a가 영행렬이 아니다 하더라도 b와 c가 같다라는 보장을 못 해줘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숫자하고는 또 다른 또 이러한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숫자에서는 두 수를 곱해서 0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죠. 근데 또 행렬에서는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행렬이라고 해가지고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이다. 또 이런 얘기 못 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한번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0이 많대, 성분의 0이 많대, 다 0이 아닌 걸로 잘 잡으면 예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의 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성질 얘기를 해 보면은요. 일단 앞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 법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가감승제,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이제 연산으로 해서 배웠지만 중학교에 가면 a 빼기 b를 어떻게 해요? a 빼기 b를 얘를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바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빼기라고 하는 연산을 a라고 하는 연산을 바꿔치기를 해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b분의 a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b의 역수. 자, 이렇게 나누기라고 하는 것도 곱의 연산을 바꾸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빼기와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이 결합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연산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99.9%는 여러분들 배우는 연산은 결합법칙 만족하는데 당연히 행렬의 곱도 결합법칙 만족을 해서 자, 이거 첫 번째 a 곱하기 그 다음에 b와 c를 먼저 곱한 거죠. 그래서 b와 c를 곱한 거를 나중에 a에도 곱해주는 거와 a와 b를 곱한 뒤에 나중에 c를 곱하는 거는 같다. 자, 다음에 자, 두 번째 b와 c를 더한 거에다가 행렬 a를 곱해주는 거는 b와 c에다 a를 곱한 뒤에 더해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두 행렬 b와 c를 곱한 거에 스칼라 a를 곱하는 거는 a를 b에다가 먼저 곱하든 c에다가 먼저 곱한 뒤에 나머지 행렬과 곱하는 거와 같다. 자, 다음에 행렬 a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는 거예요. 자, 행렬 a에 영행렬을 곱해. 그러면 영행렬의 성분을 모두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의 i행과 뒤의 행렬, 영행렬의 j 열의 성분을 끼리끼리 곱하면 결국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영행렬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행렬의 크기를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행렬 a가 만약에 n by n 행렬이면 뒤에 곱하여지는 영행렬의 행의 개수는 n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열의 개수가 r이면 곱해서 나온 행렬, 영행렬의 크기는 n by r 행렬이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영행렬이 만약에 앞쪽에 있다. 그래서 영행렬이 p by r이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 행렬 a는 행의 개수가 r이어야 될 거고 만약 열의 개수가 m이면 곱해서 나온 행렬, 영행렬은 p by m 행렬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기 좀 주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위 행렬 곱하는 거. 자, 이것도 행렬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는 거. 자, 물론 이제 행렬 a가 될 텐데 만약에 단위 행렬을 앞에다가 곱하면 a가 m by n 행렬이면 앞에 곱해지는 단위 행렬은 m by m 행렬이어야 되겠죠. 얘는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단위 행렬이 앞에 곱해질 때는 얘가 n차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 뒤에 곱해질 때는 얘는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같은 n차 단위 행렬이어야 될 거고 나온 결과는 행렬 A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행렬의 곱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지금 여기 노트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 있잖아요.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의 곱의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노트에서 보다시피 만약에 연립일차 방정식에 방정식의 개수가 m개이고 그 다음 미지수가 n개일 때 자, 이러한 형태의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개수들만 빼가지고 만든 행렬을 개수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자, 그러면 이제 개수행렬이 뭐냐 하면 A11, A12에서 점점점 A1에. 자, 그러면 이행 성분은 두 번째 그 방정식에서 개수들만 빼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래서 A21, A22 해서 A2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자, 이제 n번째 행의 성분은 n번째 방정식에서 또 개수만 뽑는 겁니다. 그래서 A, M1, A, M2, 점점점 A, Mn. 자, 요 개수행렬 곱하기 자, 미지수만 뽑아가지고 하나 행렬을 만들어요. 대신에 그거를 이제 열로 씁니다. 그래서 x1, x2, 점점점 xn.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요 앞에 행렬, 개수 행렬은 n 바이 n 행렬이고, 뒤에 행렬은 n 바이 1 행렬이니까 곱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같으니까. 그럼 나온 결과는 n 바이 1 행렬이 될 텐데, 자, 이걸 곱해보면, 자, 성분끼리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결국에는 자, 이렇게 표현한 B1부터 Bn 이로 표현한 요 행렬의 성분끼리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비교를 해보면 요 주어진 연립방정식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렇게 길게 쭉 나열할 수도 있지만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 행렬을 A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 x1부터 xn을 이렇게 열로 써가지고 얘를 x로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 b1부터 bn 자 얘를 b로 이렇게 대문자 b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연립일차 방정식을 ax 이퀄 b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간단히 할 거고요. 자, 이때 만약에 행렬 A에 대해서 만약에 특수한 어떤 행렬이 있어요. 어떤 행렬이냐면 곱했을 때, 행렬 A에다가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이렇게 A의 역행렬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개수 행렬 A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면 A에다가 A 역행렬 곱하는 거니까 단위 행렬이 되고 요 앞에서 단위 행렬 곱하기 A 하면 단위 행렬이 되죠. 그래서 단위 행렬 곱하기 A 해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x 이퀄 뭐가 되냐면 A의 역행렬 곱하기 B 이런 식의 우리가 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즉 요 연립방정식의 해인 x1부터 x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개수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수행렬의 역행렬 존재하는 거 판단하고 그 구하는 거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행렬식 가지고 또 이제 알아보게 될 겁니다.